네, 광주에 오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. 우리 재학이 어머니 잘 계셨어요? 우리 아들, 내가 항상 강주에서 만나면, 아이고, 우리 아들 오신다고 내가 그랬잖아요. 네. 거의 나이가 비슷해서 저보다 한 살이 그때 당시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안타까운 사연에 우리 재학이 어머니 제가 광주 올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만 뵙고 인사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박선우 학생은 전화번호 친구한테 알려주고 그날 제가 하는 방송을 듣고 국회로 왔었다고 해요. 혹시 집에 연락 못할 걸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친구한테 맡기고 다음날 아침까지 소식이 없으면 어머니한테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 광경이 80년 5월에 그 광경과 겹쳐 보입니다. 김송희 여사는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신 오빠가 사망하는 총격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이겠죠. 제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이 광주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한편으로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 또 눈물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저도 뭐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국회로 가면서 제가 방송을 생각해냈던 거는 그거 딱 똑같은 상황에 계엄군이 몰려온다. 시청으로 도청으로 가지 않고 방송했던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.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? 체포돼서 구금될 가능성 절반 이상.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나라를 지켜줄 힘은 어디서 나올까?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. 결론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다. 우리가 국회의원이고 뭐 다수당의 대표고 회원들 그 총칼 무력 앞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예정된 경로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국회로 가면서 우리 국민들께 국회로 와서 민주주의를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때 떠오른 사람이 차명숙 씨라고 제 고향의 안동에 가서 그 홍어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아, 잘 아세요? 네. 그래서 어떻게 안동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시집 갔어요. 어쨌든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. 그때도 아마 차를 타고 이 시내를 다니면서 방송 있지 않았어요? 그때 아마 그분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계엄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도청으로 가서 저항하자 이러면 계엄군 입장에서는 제 일본 타격 대상이었겠죠. 뭐 저격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그 방송들을 했고 뭐 최종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긴 했지만 결국 그 역사가 작년 12월 3일 밤에 다시 대한민국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한강 작가의 그 표현 중에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? 죽은 사람이 산자를 살릴 수 있는가? 근데 결론은 과거가 현재를 살렸죠. 죽은 자들, 광주의 영령들이 결국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렸습니다.
아마 그날 밤에 뭐 역사적인 분기점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지 가정을 한다면 온갖 가능성이 있는데, 만약에 국민들이 힘을 내서 지켜주지 못했더라면, 또 일선의 계엄 병사들이 정말로 그 부당한 명령에 충실하게 응했다든지, 또는 우발적 사고로 오발이라도 한번 있었다든지, 물리적 충돌이 격화됐다든지, 어쨌든 이런 조금만의 계기가만 있었어도 수백 개 아니라 수천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. 우리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제압당하더라도 그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투쟁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, 친위 쿠데타 세력 역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엎어진 물이어서 아마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, 이 양자의 충돌이 수도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.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성명할 정도로 끔찍하죠. 지금도 사실 그 내란 군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가담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. 그렇다고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사령관 몇 명이서 저지른 일은 아닐 테고,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거기에 주요 공범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온갖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도 뻔뻔하게 과감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내란 사태,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번영의 공동체로 가야 되겠죠. 그 힘은 결국은 국민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. 광주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. 광주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전문에 국민의힘이 수없이 약속했던 것처럼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물론 뭐 어떤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 규정이나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. 전시 사변 때만 계엄하라고 했더니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. 제도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전시로 한정한다든지, 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즉각 해제된다든지 등등의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신속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.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.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 12월 3일 이후 벌어진 이 내란 극복 과정을 제가 빛의 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계세요.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광주 때문입니다. 광주가 빛고울이잖아요.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현실 권력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이 끌어내린 세계사의 유일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로 위대하죠. 대한민국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있죠. 빛의 고울 광주에서 5.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우리 그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던 대동세상,
모두가 억압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. 그때는 잠시였지만 그게 저는 촛불혁명으로 발전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다시 빛의 혁명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선결제라는 걸 제가 딱 첫째 보는 순간에 광주에 주먹밥 이게 딱 떠올랐어요. 너무 많은 것들이 유사하다. 우리 고생하신 여러분, 세 분만이 아니죠.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.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.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부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이 혁명은 계속될 텐데 그 혁명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집단들이 어떤 참여를 했는지를 모두가 기록하게 한 다음에 국가의 이름으로 그 공적을 기록하고 표창해주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. 아주 작은 것들이긴 해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운 세계사를 만드는 K민주주의의 핵심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?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. 어쨌든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. 네.